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이 8월 들어서 8월 초부터 상당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만은 8월 14일에 연휴를 좀 앞두고 주가가 이제 숨고르기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염려가 좀 많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코스피 전체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이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국 양체츠 방안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의해서 관련 주가들의 이 바닥론이 솔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중국 소비주, 뭐 중국 소비주 하면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화장품, 면세점 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더 이 호텔신라, 그리고 이 코스맥스, 그리고 한세시럽, 이런 종목들 움직임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기존 영상을 통해서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좀 참고해서 투자에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은요. 최근에 상당히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들의 과열주의보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주, 미래의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이죠. 제가 이제 기존 영상을 통해서 뭐 시젠이나 뭐 시젠은 뭐 진단 키트죠. 그죠? 녹십자, 이런 종목들은 2차 팬데믹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상당히 큰 폭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뒤에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라든가 시세 포착이라든가 그리고 빨간 상승 더블 체크에서 28만 원 넘었을 때 절반 정도 이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추세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 추세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상당히 좀 과열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최근에 개인들의 투자 손실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더 신용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의 어떤 손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시장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지금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빨리 대응을 하셔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약한 상태에서 미래 성장성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놓치지 말고 긴장감을 바짝 세워서 손실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뭐 최종적으로 본인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 외교정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양체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조만간에 우리나라 방한을 합니다. 조만간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면은 당연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논의될 수밖에 없고, 그 시기가 뭐 9월 안 되면 11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성과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지가 않지만은 이 중국 소비주의 대표 주자인 화장품, 면세, 이런 유통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코스맥스, 이치한번,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좀 좋았고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중국 소비 상황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향후 매출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대감이 좀 더 이제 증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격하게 좋아진다라고 이 코스맥스를 제외하고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기대감하고 바닥론, 저평가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이 바닥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광군제 때의 매출이 또 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뭐 광군제와 국경절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물건을 미리 좀 살려고 하는 중국의 이 보따리 상인 따이궁 매출이 이 국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곧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소비 관련해서 행사도 많고 이러니까 큰 기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한한령 해제는 이루어졌다라고 기존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전체적으로 한한령 해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이 관련해서 종목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목요일 대비해서 뭐 금요일에 상승한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코스맥스라든가 이츠한볼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아무레 퍼시픽, 토니머리 이런 종목들은 화장품 섹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전일 대비해서 뭐 12에서 한 13% 정도 그리고 3에서 한 8%까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또 주목이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의 그 수급이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호텔신라와 신세계 신세계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수급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의류 제조 쪽에서는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들도 수급적 면에서 주목이 됩니다만은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이 어떤 기업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좀 주목이 되기 때문에 뭐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종목을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슬림화해서 볼 수 있는 종목 이건 이 종목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코스맥스입니다. 이 코스맥스가 뭐 다른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지속적인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류 제조 쪽에 OEM 방식의 그 업을 하는 회사죠. 한세실업.
이 한세 실업이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좀 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눌림목 시점에 한번 대응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신세계도 주목이 되고 현대백화점도 주목이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뭐 바닥론 개념으로만 볼 수 있는 뭐 호텔 신라 이 호텔 신라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코스맥스, 한세실업, 호텔 신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코스맥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기대치에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사업 확대라든가 수익성 제고, 뭐 상해 정상화, 미국 불확실성 완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좀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특히나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중국 법인의 정상화 이런 부분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듯이 2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또 시장 기대치보다 51%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중국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기대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달성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미국의 실적 악재를 뭐 상쇄하고 남았다 이런 또 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좋다. 좋다 한마디로 좋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국내 화장품 수요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기반 고객사들의 선방이라든가 손세정제 이런 어떤 수요가 견조한 매출을 시현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역사상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아름답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좀 나아지는 모습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성을 한번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이렇게 꾸준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매출액 1년 이평선도 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고 매, 분기별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이렇게 다시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대단히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장성이 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도 한번 살펴보면은 간단하죠. 뭐 꾸준한 그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뭐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그 흐름이 동일하게 주가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코스맥스의 주가 상승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이 수급적인 면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최근에 어떤 그림표로 이렇게 코스맥스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뭐 성장성과 수익성은 좋죠. 그래서 또 최근에 수급과 차트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 성장성, 즉 매출과 영업이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수급 개선을 통해서 차트 흐름도 대단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 가격이나 기관들이 매수해진 20일 평균가를 보면은 뭐 94,800원, 97,600원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의미 있는 숫자로 좀 봐야 됩니다. 특히나 더 이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가가 97,600원
627원인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히 되는데, 이 부분 밑으로 주가가 최종적으로 좀 빠지게 되면 그거는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이 주봉상 개념으로 좀 살펴보셔도 상당히 의미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2018년 이후에 좀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거래량도 최근에 바닥이 확보가 되면서 군데군데긴 하지만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주봉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요소로 좀 살펴보면은 주봉상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서서히 누적 수량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현재 시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관들의 수급도 다시 또 금요일부터 들어와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출액,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코스믹스는 계속해서 하반기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손절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한 11만 5천 원 정도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한 10만 4,500원, 예, 10만 4,500원 정도 가격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10만 4,500원 밑으로 하회하게 되면은 바로 손절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한세 실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한세 실업은 사실 2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1분기 좀 좋지가 않고 2분기도 좀 좋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서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그래도 이 회사가 상당히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뭐 전분기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이 방호벽과 마스크 생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시장에서 또 돌파구를 또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또 마진이 또 박하기 때문에 뭐 큰 어떤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뭐 본업인 의류 OEM 산업에서 뭐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서 실적 부진이 좀 부족해 불가피해 보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진정 시에는 이 동사에 와 같은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오도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만은 특히나 더 제가 좀 주목을 좀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 다른 그 의류 OEM 업체에 비해서 좀 뭐 2년 전에 그 원단 생산법인 자회사 칼라인 터치를 통해서 이 항균 원단을 개발한 후에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았지만은 주목을 받았다는 부분과 다른 OEM 업체와는 달리 이 HAMS 뭐 한세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공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뭐 효율적인 생산을 또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덕분에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뭐 로봇
로봇 시스템, 그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추후에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이러한 한세실업의 OEM, ODM 사업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주목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수급적인 요소로 바닥론이다, 바닥론에 대한 부분과 수급적인 요소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뭐 더 이상 좀 빠지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뭐 매출액 3년 이평선과 1년 이평선이 이렇게 나란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최근에 와서 분기 매출액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면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올랐다가 빠졌습니다만 최근에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좋아 보인다 그 말씀드리고, 뭐 영업이익률, 영업이 나면 이익률이 나야 되겠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처음에 다시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매출의 영업이익률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작년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최근에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그동안에 이렇게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기관들의 수급도 그동안에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수급 유입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재무적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죠. 근데 이런 기업이 만약에 매출액, 성장성과 영업이익, 수익성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수급과 차트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19 진정세에 의해서 성장성,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뭐 수급 개선이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20일 평균 매수가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11,8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1,800원 의미 있는 숫자로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가 보면은, 네, 차트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 때, 제가 월봉상으로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펼쳐놨는데,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10월달 이후에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만원대에서 14,300원까지 빠졌다면은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면에 봤을 때도 한 번쯤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최근에 그 뭐 수급적인 현상을 좀 봤을 때 월봉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도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 이제 조금씩 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추후에도 좀 지속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은 한세실업은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바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지난 8월달에 6,800원이었는데 지금 14,000원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일간상 개념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간상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의 변화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간상으로 보면 주가가 세게 올랐다가 빠지고 좀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바로 중국 양제츠 방안, 시진핑 방안 가능성,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위에 있는 의미 있는 가격대가요, 한세실업이 지금 14,350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460원
예, 12,460원. 뭐, 요 정도 가격만 하회하지 않으면은 보유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뭐, 상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험 관점에서, 손절 라인을 꼭 지키자라고 계속해서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손절가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조정을 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주가가 우상향 패턴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손절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바로 이 실현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좀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아직도 보릿고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상태고요. 다만 좀 도움이 되는 것은 공황점의 면세점 감면 효과로 인해서 적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하반기에 시내점 3자 반송 기여도 확대, 그리고 호텔 레저 점진적 개선,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자 반송이 매출에 크게 기여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더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 공환점 그 면세 임차료 감면 혜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 호텔 신뢰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감면 혜택 종료가 되는 시점이 9월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9월 이후에 새로운 어떤 내부적인 모멘텀을 좀 찾지 못한다면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은 여전히 보릿고개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호텔 신라 내부적으로 좀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탈환하겠다. 그래서 2분기 적자를 하반기에 흑자로 돌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1분기가 20년 만에 첫 분기 적자 기록을 좀 했는데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면세 호텔 부진 때문에 그런 거죠. 2분기에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경영 체제로 접어드는 상태고, 이 인천공항공사 그 파격 조건 재입찰 이런 부분에 참여 좀 검토 중인 걸로 나와 있고요. 호텔 레저 회복세, 면세점 임대료 호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3분기 적자가 좀 줄어들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 적자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진정이 된다면은 상당히 호텔 신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좀 적어 놨는데, 뭐 추가적인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이고, 많은 그 일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호텔 신라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 컨센서스는 당연히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뭐 경기만 좀 조금만 좀 개선이 된다면은 뭐 흑자타라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호텔 투숙객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3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제 추세적으로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액 1년 이평선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은 호텔 신라는 상당한 주가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분기별 매출액 상황을 보면은 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근 3분기가 다시 또 매출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지가 않죠.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시 또 들어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관들이 또 팔았다가 다시 들어와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성장성,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차트가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평을 하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외국인 기관들의 20일 평균 매수가를 보면은 이 외국인이 한 74,100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4,100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이 일간상으로 보면 78,9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7만 그래서 78,900원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74,100원, 아까 74,100원 요 정도 가격만 유지가 되면은 그대로 좀 보유해 보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가격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 출회가 된다는 얘기니까 바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격을 유지하시면 되고, 그렇다면은 외국인 수급의 20일 평균가를 손절가로 설정을 했다면은 매일같이 해당 그 숫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조금 강하진 않지만은 이 외국인들의 그 어떤 수급적인 면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관 투자가들도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들어와주고 있다는 측면이 눈에 좀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뭐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그 주가는 공통적인 부분은 주가는 다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다라는 부분이고, 매출액과 영업이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한할지 말지는 사실 가봐야 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월이나 11월 정도에 뭐 점쳐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번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대응하실 때 기대감 있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에 또 그런 업종에 또 이렇게 주목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화장품 쪽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코스맥스에 말씀드렸고요. 뭐 더불어서 이츠한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이 정도만 좀 신경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의료 제조 쪽에서는 이 한세실업과 또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면세점 사업부를 갖고 있는 기업, 호텔신라라든가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뭐 이제 더 이상 좀 빠질 게 없지 않느냐, 주목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좀 더 강조를 드렸던 것은 이 코스맥스, 코스맥스와 그리고 한세실업과 호텔신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뭐 조금 더 스터디 하시면은 좋은 포인트를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가 또 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